매일 저녁 6시 70대 할머니의 외로운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그녀의 스마트폰 든든 배달 앱에는 늘 같은 메뉴, 혼밥 세트가 조용히 주문되어 있었지요. 하지만 오늘 저녁만은 달랐습니다. 배달 대신 직접 찾아간 한식당 밥 짓는 하루에서 청년 사장님이 할머니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장님은 할머니에게 손님이 아닌 가족의 자리를 안내하며 정성껏 코팅된 사진 한 장을 건넸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또박또박 적힌 단 2문장이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제가 이 가게를 샀어요. 지금까지 혼자였던 할머니의 밥상은 이제 없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흔한 배달 리뷰가 한 할머니의 인생을 어떻게 뒤바꿔 놓았을까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이 기적 같은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순애입니다. 올해 75이 됐어요.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지 벌써 5년째가 되었네요. 처음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세월이 흐를수록 외로움은 더 깊어지더군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착하고 성실한 아이예요. 서울에서 직장 다니느라 바쁘게 살고 있죠. 며느리도 일을 하니까 둘 다 저한테 자주 연락할 여유가 없어요. 섭섭하냐고요?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다들 그렇게 사는 거니까요. 저도 젊었을 때 시어머니한테 얼마나 잘했겠어요. 그냥 익숙해진 거죠. 혼자 밥 먹고, 혼자 텔레비전 보고, 혼자 잠드는 것에요. 하루 중에 가장 힘든 시간이 언제냐면 저녁 6시입니다. 밥을 차려야 하는 시간인데 혼자 먹을 밥을 만들 기운이 안 나더라고요. 국 하나 끓이려면 재료도 사야 하고 남는 건 또 버려야 하고 그게 너무 허무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부터 배달을 시키기 시작했어요. 든든 배달이라는 앱이 있더군요. 아들이 제 폰에 깔아줬는데 처음엔 어떻게 쓰는지도 몰랐습니다. 동네에 밥 짓는 하루라는 작은 한식당이 있었어요. 거기 메뉴 중에 혼밥 세트라는 게 있더라고요. 밥하고 국, 반찬 서너 가지가 딱 1인분씩 담겨오는 거예요. 가격도 비싸지 않고 양도 혼자 먹기엔 부담 없는 정도였어요. 무엇보다 그 집 된장찌개가 남편이 끓여주던 맛이랑 비슷했어요. 그래서 거의 매일 시켰습니다. 월요일도 화요일도 수요일도 저녁 6시만 되면 그 앱을 열었죠. 배달이 오면 텔레비전을 켜고 밥을 먹어요. 아무 말 없이요. 그런데 이상한 습관이 하나 생겼습니다. 배달 앱에 리뷰를 쓰는 거예요. 원래는 별점만 주면 되는 건데 저는 거기에 자꾸 뭔가를 적게 되더라고요. 사장님, 오늘 된장찌개는 제 남편이 해주던 맛과 똑같네요. 하지만 같이 먹을 사람이 없으니 반은 남겼습니다. 오늘은 비가 와서 그런지 무릎이 많이 아팠어요. 따뜻한 국물이 위로가 됐습니다. 감사해요. 아들한테 전화가 왔는데 30초 만에 끊기더군요. 바쁜가 봐요. 이해합니다. 그래도 목소리 들으니 좋았어요. 누가 읽는지도 모르면서 저는 매일 그렇게 리뷰칸에 일기를 썼습니다. 사실 그게 저한테는 유일한 대화 상대였어요. 하루 종일 아무하고도 말을 안 하다가 밤에 리뷰 쓸 때만 뭔가를 꺼내놓게 되더라고요. 외롭다고 직접 말하긴 창피하잖아요. 그런데 리뷰칸에는 쓸 수 있었습니다. 아무도 안 볼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여전히 혼자였고 저녁 6시는 여전히 쓸쓸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몰랐죠. 누군가가 제 리뷰를 한 글자도 빠짐없이 읽고 있었다는 걸요. 아들 내외가 오랜만에 집에 왔어요. 명절도 아닌데 웬일인가 싶었죠. 알고 보니
며느리가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잠깐 들른 거였습니다. 저는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허둥지둥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뭐라도 해줘야 할 것 같아서요. 그런데 냉장고가 텅 비어 있더라고요. 반찬통 몇 개, 유통기한 지난 두부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며느리가 부엌을 둘러보다가 한마디 했어요. 어머니, 냉장고에 왜 이렇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괜히 머쓱해져서 웃기만 했습니다. 그때 며느리 눈에 싱크대 옆에 쌓인 게 보였나 봐요. 배달 용기들이었습니다. 설거지에서 말려둔 것들이 꽤 많이 쌓여 있었거든요. 며느리가 그걸 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니, 밥도 안 해 드시고 매일 이런 거 시켜 드세요? 몸에 안 좋아요. 조미료가 얼마나 많이 들었는데. 외로우셔도 참고 운동이라도 좀 하셔야죠. 아들은 옆에서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냥 폰만 보고 있더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알았어. 앞으로 해먹을게. 속으로는 서러웠습니다. 외로워도 참고 운동을 하라니요. 외로움이 운동으로 없어지는 거였으면 제가 왜 매일 밤 리뷰칸에 일기를 썼겠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자식한테 짐이 되기 싫었거든요. 아들 내외가 30분 만에 떠나고 나서 저는 한참을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텔레비전도 안 켜고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저녁 6시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오늘은 배달시키지 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느리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그런데 배가 고프더라고요. 결국 저는 또 앱을 열었습니다. 밥 짓는 하루를 누르고 혼밥 세트를 장바구니에 담았어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화면 위에 알림이 하나 떴어요. 사장님이 제 리뷰에 댓글을 달았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1년 넘게 리뷰를 썼는데 사장님이 댓글을 단 건 처음이었거든요. 떨리는 손으로 눌러봤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순애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밥 짓는 하루 사장입니다. 할머니께서 1년 동안 남겨주신 리뷰, 한 글자도 빠짐없이 다 읽었습니다.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누가 그걸 다 읽었다고요? 댓글은 계속됐습니다. 할머니, 혹시 오늘 저녁 6시에 시간 되시면 저희 가게로 직접 한번 와주실 수 있으신가요? 제가 직접 밥을 차려드리고 싶습니다. 평생 공짜로 대접해 드릴게요. 꼭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댓글을 3번이나 다시 읽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평생 공짜라니? 사기인가? 요즘 노인들 속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저도 뉴스에서 많이 봤습니다. 달콤한 말로 꼬셔서 돈 뜯어가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문자를 보냈어요. 앱에 있는 사장님께 문의하기를 눌러서요. 사장님, 저는 돈이 별로 없는 할머니예요. 공짜라는 말씀은 왜 하시는 건가요? 혹시 저를 아시는 분이신가요? 답장이 금방 왔습니다. 할머니, 의심하시는 거 당연합니다. 저도 할머니 입장이면 그랬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직접 만나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시면 모든 걸 아시게 됩니다. 저를 한 번만 믿어주세요. 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상한 사람이면 어쩌지. 그런데 왜 이렇게 궁금하지? 결국 저는 외출복을 꺼냈습니다. 에이, 그냥 가보자. 아니면 말고지 뭐. 저는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저녁 6시에 집 밖을 나서는 거였어요. 골목길을 걸으면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밥 짓는 하루는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였어요. 1년 넘게 배달만 시켰지 직접 가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작은 간판이 보이더군요. 밥 짓는 하루.
손글씨로 정성껏 쓴 것 같았어요. 유리문 너머로 안이 보였습니다. 테이블이 대여섯 개쯤 있는 작은 식당이었어요. 손님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문을 열까 말까 망설이고 있는데 안에서 누군가 나오더라고요. 30 후반쯤 돼 보이는 청년이었습니다. 훤칠한 키에 낡은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어요. 인상이 참 순해 보였습니다. 혹시 이순의 할머니시죠?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청년이 환하게 웃었어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청년이 문을 활짝 열어줬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청년이 저를 일반 테이블로 안내하지 않더라고요. 주방 바로 옆에 있는 작은 테이블로 데려갔습니다. 여기가 저희 가족 자리예요. 손님은 여기 안 앉거든요. 오늘 할머니는 여기 앉으셔야 합니다.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가족 자리라니요. 저는 이 청년을 오늘 처음 보는 건데요. 청년이 의자를 빼주길래 일단 앉았어요. 그러고는 청년이 주방으로 들어가더니 뭔가를 들고 나왔습니다. 코팅된 사진 한 장이었어요. 오래되어서 색이 많이 바랬더라고요. 할머니, 이것 좀 봐주시겠어요? 저는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숨이 멎었어요. 사진 속에 젊은 여자가 있었습니다. 머리를 뒤로 묶고 앞치마를 두르고 커다란 냄비 앞에 서 있었어요. 그 여자 주변으로 아이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습니다. 5살쯤 돼 보이는 아이들이요. 다들 밥그릇을 들고 줄을 서 있었어요. 저는 그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그 젊은 여자가 저였거든요. 30년도 더 된 사진이었습니다. 할머니, 저를 모르시겠어요? 청년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무리 봐도 기억이 안 났거든요. 청년이 사진 속 아이들을 가리켰습니다. 맨 앞줄에 서 있는 깡마른 남자아이였어요. 다른 아이들보다 유난히 작고 말라 보였습니다. 이 아이가 저예요, 할머니. 저는 이안입니다. 30년 전 옹기 보육집에 있던 아이요. 옹기 보육집?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까맣게 잊고 있던 기억이 밀려왔습니다. 30년 전 저는 남편이랑 작은 식당을 했어요. 동네에 보육원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 아이들이 늘 배를 고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매주 토요일마다 보육원에 갔어요. 남은 재료로 국을 끓여서 아이들한테 나눠줬습니다. 특별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남는 거 버리기 아까워서 한 일이었거든요. 2년쯤 그렇게 다녔나? 그러다 식당이 어려워져서 문을 닫았고 저도 보육원에 못 가게 됐어요. 그게 다였습니다. 저는 그 일을 까맣게 잊고 살았어요. 할머니가 해주신 미역국 맛을 저는 아직도 기억해요. 청년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때 저는 8살이었어요. 부모님한테 버림받고 보육원에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습니다. 밥을 안 먹었어요. 아무것도 넘어가지가 않았거든요. 청년의 눈가가 붉어지더군요. 그런데 어느 토요일 할머니가 오셨어요. 커다란 냄비에 미역국을 가득 담아서요. 아이들한테 한 그릇씩 퍼주시면서 저한테도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때 기억이 어렴풋이 났어요. 밥을 안 먹는 아이가 하나 있었거든요. 구석에 혼자 앉아서 벽만 보고 있던 아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배가 안 고프다고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제 앞에 쪼그려 앉으셨습니다. 청년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눈물을 참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얘야, 밥은 먹어야 힘이 나. 힘이 있어야 나중에 좋은 일도 생기는 거야. 내가 맛있게 끓였으니까 한 숟가락만 먹어봐. 제가 그 말을 했었나요? 기억이 잘 안 났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 말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 숟가락을 먹었어요. 그랬더니 눈물이 나더라고요. 따뜻한 게 목으로 넘어가니까 갑자기 살고 싶어졌습니다. 청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 저는 그날 이후로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약속했습니다. 나중에 어른이 되면 나도 누군가한테 따뜻한 밥을 해줘야겠다고요. 청년이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이 식당을 차렸어요. 이름도 밥 짓는 하루라고 지었습니다. 할머니가 저한테 해주셨던 그 밥상처럼 누군가한테 행복을 주는 식당이 되고 싶었거든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목이 막혀서요. 그런데 1년 전부터 이상한 리뷰가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별점은 항상 5점인데 내용은 늘 외롭고 쓸쓸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도 혼자 먹었습니다. 남편이 보고 싶네요. 아들한테 전화가 안 와요. 청년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주문자 이름이 이순애였어요. 저는 처음엔 설마 했습니다. 세상에 그 이름 가진 분이 한둘이 아니니까요. 청년이 주머니에서 종이를 하나 꺼냈습니다. 접어서 간직하고 있던 것 같았어요. 그런데 석 달 전에 이 리뷰를 보고 확신했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받아들었어요. 제가 쓴 리뷰였습니다. 사장님, 저는 예전에 작은 식당을 했었어요. 남편이랑 둘이서 국밥집을 했는데 장사가 안 돼서 접었습니다. 그때 동네 보육원 아이들한테 가끔 밥을 해줬었는데 그 아이들은 지금 잘 살고 있을까요? 오늘따라 그 생각이 나네요. 저는 이걸 썼었구나. 기억도 안 났어요. 그냥 외로워서 아무 생각 없이 쓴 글이었거든요. 할머니, 청년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하고 큰 손이었어요. 그 아이들 중 한 명이 지금 할머니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잘 살고 있어요. 할머니 덕분에요. 저는 그제야 눈물이 터졌습니다. 30년 전에 남는 재료로 끓인 미역국 한 그릇이 이렇게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한참을 울었습니다. 청년이 휴지를 건네줬어요. 저는 연신 코를 풀면서 눈물을 닦았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자꾸만 눈물이 나더라고요. 서러워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뭐라고 해야 할까요? 살면서 이렇게 가슴이 벅찬 적이 있었나 싶었어요. 사실 할머니를 찾고 싶었어요. 계속. 보육원을 나오고 나서도 할머니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름밖에 몰랐습니다. 청년이 쓸쓸하게 웃었어요. 보육원 나와서 혼자 살았습니다. 학교도 겨우 마치고 이 일 저 일 닥치는 대로 했어요. 식당 설거지, 공사판 막노동, 편의점 알바.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그 작고 마른 아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을까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할머니가 해주신 말이 자꾸 생각났거든요. 밥은 먹어야 힘이 나. 힘이 있어야 좋은 일도 생기는 거야. 그 말 믿고 버텼습니다. 청년이 주방 쪽을 바라봤어요. 10년 전에 작은 돈을 모아서 이 식당을 차렸어요. 은행 대출도 받고 아는 형한테 빌리기도 하고 정말 어렵게 시작했습니다. 청년이 다시 저를 바라봤어요. 그런데 장사가 잘 안 됐어요. 처음 3년은 적자였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어요. 저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할머니 생각을 했어요. 할머니도 식당이 어려웠지만 보육원 아이들한테 밥을 해주셨잖아요. 저는 그게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청년의 눈가가 다시 붉어지더군요. 그래서 저도 버텼어요. 언젠가 할머니를 만나면 말씀드리고 싶었거든요. 저도 할머니처럼 누군가한테 밥을 해주는 사람이 됐어요 라고요. 저는 또 눈물이 났습니다. 이 청년이 그런 마음으로 살아왔다니요. 그런데
1년 전에 할머니 리뷰를 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냥 단골 손님이구나 했습니다. 매일 같은 메뉴를 시키시길래요. 청년이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어요. 화면에 뭔가가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리뷰 내용이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오늘도 혼자 먹었습니다. 남편 생각이 나네요. 아들한테 전화가 안 와요. 청년이 화면을 저한테 보여줬어요. 제가 썼던 리뷰들이 쭉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 리뷰들을 매일 밤 읽었어요. 읽으면서 할머니가 얼마나 외로우신지 느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죠. 내가 뭘 해드릴 수 있을까? 청년이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석 달 전에 보육원 얘기가 나온 리뷰를 보고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분이 그 할머니더라고요. 청년이 제 손을 다시 잡았어요. 할머니, 저는 큰 부자가 아닙니다. 이 작은 식당이 제 전부예요. 대출도 아직 다 못 갚았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건 딱 하나입니다. 청년이 진지한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할머니, 저희 식당에 출근해 주세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출근이요? 네, 주방 일을 도와주세요. 아침에 오셔서 저랑 같이 밥을 만들고, 점심때 손님들한테 밥을 내드리고, 식사 시간에는 저랑 같이 밥을 드시는 거예요. 저는 어안이 벙벙했어요. 75 먹은 할머니한테 일을 시키겠다고요? 할머니, 오해하지 마세요. 힘든 일 시키려는 게 아닙니다. 그냥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청년이 말을 이었습니다. 할머니 미역국 레시피 기억나세요? 30년 전에 보육원에서 해주셨던 그 미역국요. 저는 그 맛을 재현하려고 10년을 노력했는데 아직도 그때 그 맛이 안 나요. 청년이 눈물이 글썽이면서도 웃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직접 알려주세요. 그리고 그 미역국을 저희 식당 대표 메뉴로 만들어요. 순의 할머니 미역국이라고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월급도 드릴게요. 많지는 않지만 제가 드릴 수 있는 만큼요. 그리고 점심이랑 저녁은 제가 매일 차려드릴게요. 청년이 제 손을 꼭 쥐었어요. 할머니, 저는 할머니한테 가족이 되고 싶습니다. 피는 안 섞였지만 할머니는 제 생명의 은인이에요. 저한테는 그게 가족보다 더 큰 거예요. 저는 한참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가족이라고요? 이 청년이 저한테 가족이 되고 싶다고요? 저는 5년 동안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아들한테 전화 한 통 받는 게 소원이었어요. 누군가랑 밥 한 끼 같이 먹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30년 전에 미역국 한 그릇 퍼줬던 아이가 저한테 매일 밥을 같이 먹자고 하고 있었어요. 이한 씨, 저는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이제 늙었어요. 힘도 없고 아픈 데도 많고 언제 쓰러질지도 몰라요. 청년이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아프시면 제가 병원 모셔다 드릴게요. 힘드시면 쉬시면 돼요. 저는 그냥 할머니가 이 식당에 계셔 주시는 것만으로도 좋습니다. 저는 눈물이 또 흘렀어요. 왜요? 왜 나한테 이렇게까지 해요? 청년이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저는 평생 필요 없는 사람이었어요. 부모님한테 버림받았고 보육원에서도 저를 찾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청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런데 할머니는 저한테 밥을 주셨어요. 먹어야 힘이 난다고 하셨어요. 그 한마디가 저한테는 너는 살아도 되는 사람이야 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먹먹했어요. 이제는 제가 그 말을 해드리고 싶어요. 할머니는 누군가한테 필요한 사람이에요. 적어도 저한테는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평생 듣고 싶었던 말이 이거였구나.
당신은 누군가한테 필요한 사람이에요. 아들한테도, 며느리한테도, 남편한테도 한 번도 못 들었던 말이었어요. 그런데 30년 전에 미역국 한 그릇 퍼줬던 아이가 저한테 그 말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청년의 손을 꼭 잡았어요. 이한 씨, 고마워요.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내가 할게요. 이 늙은 할머니가 할 수 있는 거라면 뭐든 할게요. 청년이 환하게 웃었어요. 그 웃음이 30년 전 미역국 받아들던 아이의 얼굴과 겹쳐 보이더군요. 그날 저녁 저는 청년이 직접 차려준 밥을 먹었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와 마주 앉아 먹는 저녁이었어요. 밥이 이렇게 맛있었나요? 국이 이렇게 따뜻했나요? 혼자 먹을 때는 몰랐습니다. 밥은 같이 먹어야 밥이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밥 짓는 하루의 식구가 됐습니다. 아들한테는 말하지 않았어요. 괜히 걱정할까 봐요. 엄마가 동네 식당에서 심심풀이로 일 좀 돕는다. 그 정도로만 얘기했습니다. 아들은 별 관심 없더라고요. 어머니 건강에 무리 안 가시면 뭐. 그게 대답의 전부였어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이제는 그게 서운하지 않더라고요. 매일 아침 8시에 식당에 갑니다. 1년 동안 배달만 시켰던 그 길을 이제는 2발로 걸어가요. 식당 문을 열면 이한이가 먼저 와 있습니다. 할머니, 좋은 아침이에요. 그 인사 한마디가 하루를 시작하게 해줘요. 저는 주방에서 국물 맛을 봐요. 간이 맞는지, 재료가 신선한지. 젊었을 때 식당하던 감각이 아직 남아있더라고요. 이한이가 제 미역국 레시피를 배우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알려줬습니다. 사실 별거 아니에요. 미역을 물에 충분히 불리고 참기름에 먼저 볶아서 고소한 맛을 내고 소고기 대신 조개를 넣으면 시원한 맛이 나요. 마지막에 국간장으로 간을 맞추는 거죠. 그런데 이한이가 그러더라고요. 할머니, 저는 10년 동안 이 맛을 못 냈어요. 똑같이 했는데 왜 이 맛이 안 났을까요?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그건 손맛이야, 레시피가 아니라. 이한이가 고개를 갸웃거리길래 덧붙였습니다. 누군가한테 먹이고 싶은 마음. 그게 들어가야 맛이 나는 거야. 이한이가 한참을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지금은 순애 할머니 미역국이 식당 대표 메뉴가 됐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그 미역국을 끓여요. 손님들이 맛있다고 할 때마다 기분이 좋아요. 점심시간에는 손님들 밥 나르는 걸 도와요. 무거운 건 이한이가 다 하고 저는 그냥 반찬 리필하고 물 따라드리는 정도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손님들이 저한테 말을 많이 걸어요. 어머니, 여기 오래 일하셨어요? 이 집 미역국이 왜 이렇게 맛있어요? 어머니 손맛이 최고예요. 저는 그냥 웃으면서 대답해요. 고마워요. 맛있게 드세요. 그 말 한마디 하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인 줄 몰랐습니다. 손님이 뜸해지면 이한이랑 둘이 밥을 먹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저녁 6시는 제일 외로운 시간이었어요. 혼자 배달시켜서 혼자 먹고 리뷰 칸에 일기 쓰는 게 하루의 끝이었죠. 지금은 달라요. 이한이가 맞은편에 앉아 있어요. 같이 밥 먹으면서 오늘 하루 어땠는지 얘기해요. 할머니, 오늘 3번 테이블 손님이 미역국 3그릇 드셨어요. 어머, 그래? 속이 안 좋으신가 보다. 아니요, 그냥 맛있어서 그런 거래요. 별거 아닌 대화예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큰 건지 혼자 살아본 사람은 알 거예요. 가끔 이한이가 저한테 물어요. 할머니, 행복하세요? 저는 대답해요. 행복하냐고? 글쎄, 잘 모르겠어. 그러면 이한이가 웃어요. 할머니, 그건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사람은 자기가 행복한 줄 잘 몰라요. 이 청년은 어쩜 이렇게 말을 예쁘게 할까요? 요즘 식당에 단골이 많이 생겼어요. 혼자 오시는 어르신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저처럼 배우자를 먼저 보내신 분들, 자식들이 멀리 사는 분들, 그냥 외로워서 밥 먹으러 오시는 분들. 저는 그분들한테 말을 걸어요. 어르신, 오늘 뭐 드실래요? 국물이 뜨거우니까 천천히 드세요. 내일도 오세요. 기다릴게요. 그분들 표정이 밝아지는 게 보여요. 누군가 말을 걸어주는 것만으로도 사람은 힘이 나나 봐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이한이가 요즘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한테 무료로 밥을 대접하는 거래요. 할머니, 30년 전에 할머니가 보육원에서 하셨던 거 기억나세요?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저는 눈물이 날 뻔했어요. 30년 전에 제가 뿌린 작은 씨앗이 이렇게 자라서 또 다른 씨앗을 뿌리려 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이한이한테 물었어요. 그거 하려면 돈이 많이 들 텐데 괜찮겠어? 이한이가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저도 누군가한테 받은 게 있으니까. 이제는 저도 줄 차례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생각했어요. 내가 뭘 그렇게 대단한 걸 했다고 이런 복을 받는 걸까? 그냥 남는 재료로 국 끓여서 퍼줬을 뿐인데, 그냥 배고파 보이는 아이한테 밥 먹으라고 했을 뿐인데, 그런데 그게 30년이 지나서 이렇게 돌아왔어요.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을 해요. 선한 일은 사라지지 않는구나. 어디론가 흘러갔다가 언젠가는 돌아오는구나. 그게 10년이 걸릴 수도 있고 30년이 걸릴 수도 있지만 분명히 돌아오는구나. 저는 이제 나이가 꽤 들었어요.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혼자가 아니니까요. 매일 아침 밥 짓는 하루에 출근하고 이한이랑 같이 밥을 만들고 손님들한테 밥을 내드리고 저녁에는 같이 밥을 먹어요. 그게 제 하루예요. 그게 제 행복이에요. 여러분이라면 30년 전에 베푼 작은 친절이 지금 이렇게 돌아온다면 어떤 기분이실까요? 우리 주변에도 아직 모르는 인연이 숨어 있지는 않을까요? 마음이 조금이라도 따뜻해지셨다면 댓글에 좋았어요 라고만 적어주세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